안녕하세요. 다양한 수학 고민을 즐거운 수다로 풀어보는 수다학입니다. 이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우리나라와 북한 학생들이 나란히 3, 4위를 기록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탈북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이나 우리나라나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은 다 똑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크게 다른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수학 용어라고 하는데요.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는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도 수다학을 꽉 채워주실 수다학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리 씨, 네. 제가 오늘 퀴즈로 먼저 시작을 할게요. 오, 기대되는데요.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예. 이 수학 용어가 다르다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공집합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 공집합을 북한 말로 그렇죠. 일단 없을 공으로 시작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아무것도 안 산다라는 뜻으로 네. 공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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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북한하고도 관련 있잖아요. 네, 네. 웃자고 한 얘기죠. 네, 네. 빈 모임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비어 있다 해서 빈 모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도 이걸 다 외울 수가 없어서. 아니, 그럼 좀 특이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그렇죠. 들어서 뭐 교집합은 양다리 모임, 합집합은 뭐 꽉 찬 모임 뭐 이런 건가요? 뭐 이게 비슷해요? 네, 뭐 비슷한데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몇 예. 가지. 부등식 같은 경우는요. 부등식 똑같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안 같기식. 안 같다. 그리고 교점은 사귐점. 사귐. 아, 사귄다. 예, 그렇죠? 말이 이쁘잖아요. 이게 워낙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우리말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 초등학교 도덕 시간에도 보면 북한어 많이 배우거든요. 그러면 캐러멜을 기름사탕, 그리고 도너츠는 가락지빵. 가락지빵. 네, 그리고 위약금이 뭔지 아세요? 위약금? 위약금? 위약금은 어김돈. 아, 네. 그렇네. 그러다 어겨서 내는 돈. 네, 조금 어색하기도 한데 한자어가 아니다 보니까 그 의미가 그렇죠. 좀 잘 전달이 되잖아요. 네네. 네,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혹시 뭐 또 새로운 거 알고 계신 거 네, 있으세요? 저도 사실 북한 수학여행에 관심이 있어서 네. 몇 가지 알고 있거든요. 뭐 정수 있잖아요. 정수 이제 분수나 소수가 없다고 해서 옹골차다해서 옹군수라고 하기도 하고요. 옹군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대분수, 우리가 이제 대분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데리고 다닌다. 분수나 소수가 데리고 다닌다 생각해서 대림분수. 대림분수.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 용어도 요거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하나 네, 있는데 뭐예요? 그 인수분해 할 때 있죠. 소인수분해 6일 뭐 2 곱하기 3 이렇게 할 때 이 2나 3을 우리가 소수라고 하잖아요. 소수점이 아니라. 네. 예, 그 소수를 시수라고 불러요. 아, 시수. 예, 시수. 그래서 그 이미지가 연결이 시수. 예, 시수. 이미지가 시, 연결이 시야. 잘 돼서 아. 소수랑 헷갈리지도 않고 이름이 같잖아요. 소수, 네. 소수. 그래서 저는 이게 요거는 좀 썼으면 아, 좋겠다는 그렇네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말뿐만 아니라 영어도 좀 다르게 발음하는데요. 네. 러시아식으로 발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플루스 미누스 이렇게 발음한대요. 그렇구나. 플러스, 미누스, 이렇게. 아, 근데 이렇게 용어가 다르다 보니까 탈북 학생들이 이제 대부분 하는 얘기는 수학 자체가 어려운 것보다 수학 용어를 새로 배워야 하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야, 그러면 나중에 통일되면 참 걱정이네요. 참 걱정도 팔자예요. 그거는 통일돼서 걱정하면 되는 거고 그런가요? 우리가 지금부터 할 수학 얘기하는 걸로도 너무 머리 아프지 않아요? 맞습니다. 수학을 하기 싫은 또 다른 이유를 발견했을 거예요, 그래도. 그렇죠. 이게 아주 좋은 핑계거리가 되는 거죠. 자, 흥미로운 수학 이야기로 오늘 문을 좀 열어봤고요. 오늘 또 어떤 사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사연 함께 만나볼게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가볼까요? 와, 정말 책이 많은 집이네요. 책장마다 전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정말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강동현 엄마예요. 초등학교 2학년 동현이 어머니의 고민이 뭘까요? 저희 아이들이 현저하게 다른 애들에 비해서 느려요. 특히 암기 쪽으로 많이 느린 것 같아요. 특히 수학에서 곱하기 할 때 또 2단을 아직까지도 더하기로 계산을 해서 답을 구하고 있고, 그리고 덧셈에서는 아예 그냥 손가락을 사용 안 하면 더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어서 지금 내년에 3학년인데 수학의 기본인 더하기 빼기 곱하기가 지금 안 되니까 그래서 정말 막막하고 고민이 많아요. 먼저 동현이의 방을 살펴볼까요? 어머, 여기도 역시 책이 많네요. 책상이며 책꽂이며 책으로 꽉꽉. 책도 잘 읽고 영어도 잘하는 동현이지만 수학만큼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어려워한다는데요. 지금 100일짜리 하다가 너무 동현이가 힘들어해서 그리고 한 3장 푸는데 1시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제가 시간을 쟀더니. 그래서 지금 단계를 1회짜리로 바꿨어요. 그래서 낮춰서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2학년 수학은 곱셈과 세자리 연산을 배우는 과정인데 동현이는 2자리 덧셈을 하는 것도 벅차합니다. 6 더하기 4는 10, 5 더하기 4는 9. 뭐 다른 것보다는 1회짜리니까 굉장히 쉬워라 하고 좀 속도가 전에보다는 어려운 거 할 때보다는 조금 빨라졌어요. 그렇다고 무작정 난이도를 높일 수도 없는 일, 걱정입니다. 요건 다른 문제집인데요. 지금 요거는 혼자 풀어요. 혼자 풀고 모르는 거 있을 때만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하는데 곱하기를 여기는 참 잘했어요. 근데 이렇게 잘한 거는 다 개수를 일일이 셌거나 아니면 구구단표가 있거든요. 너무 힘들어할 땐 제가 구구단표를 줘요. 그걸 보고 썼을 수도 있어요. 여기도 2 곱하기 7은 14인데 이거를 곱하기가 아니라 아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넷 이렇게 더했을 거예요. 곱셈으로 계산해야 하는 문제들도 하나씩 더해서 답을 내고 조금이라도 어려운 문제는 풀지도 않고 넘어가 버리기 일쑤인데요. 엄마의 걱정이 정말 공감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남들만큼만 조금 뭐 특별히 잘하라는 게 아니라 곱하기 더하기 할 때 손가락 안 쓰고 어느 정도 속도감 정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직 손가락으로 덧셈을 하는 아이,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네, 사연 만나봤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초등학교 2학년 동현입니다. 어머님께서 일단 동현이가 구구단을 제대로 못 외우는 것에 가장 안타까워하시고 무엇보다 이제 셈도 많이 느린 것 같아서 걱정을 하시는데요. 어머니 말씀이 그냥 딱 그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 잘하는 거 아니다. 그냥 남들만큼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이해가 됩니다. 너무 공감합니다. 저도 그냥 그거밖에 바라는 게 없는데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요. 초등학생들의 그 수학에서 가장 첫 번째로 넘어야 되는 산이 바로 이 구구단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저도 어렸을 때 못 외워가지고 애들하고 몇 명 남아갖고 막 그 외워가지고 선생님한테 통과가 돼야지 집에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슬프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더 걱정하시는 것은 덧셈도 완벽하지 않다. 손가락을 쓴다. 근데 손가락을 사용을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이제 뭐 어머니 말씀만 듣고 우리가 이제 동현이를 좀 예측을 해본다면 동현이는 어떤 아이일 것 같으세요, 선생님? 사실은 손가락 셈으로 수를 더하는 수준은 뭐 5살, 6살 이렇게 개수 실물로 보고 학습지 같은 것도 자동차가 몇 대일까요? 하면서 세어보고 이런 개념. 1학년 때는 끝내고 올라왔었어야 되는데 네. 지금 2학년인데 이제 결손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수의 기호화가 덜 돼 있어요. 그래서 숫자를 기호화하지 못하고 실물로 계산을 했을 때만 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덧셈이 안 된 상태에서 그 덧셈의 면 묶음을 다루는 곱셈을 갑자기 접하려니까 당연히 이해를 못하죠. 네. 예. 아까 그 문제에서도 사과 6개 이렇게 묶여 있는데 6개는 있는데 면 묶음을 그렇죠. 적지 맞아요. 못한 게 이제 그런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김세지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덧셈과 뺄셈을 이렇게 낮게 세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곱셈은 어떻게 묶음의 개념이니까 네. 그런 원리를 아직 이제 깨닫지 못한 거겠죠. 그래서 이 학생은 아마도 수학을 어려워하고 이런 마음들이 수학을 하는 데 있어 아주 큰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사실 1학년 때 이제 수학 공부를 좀 시켰는데 진짜 군말 안 하고 잘 쫓아와서 너무 고맙다. 근데 이제 효과가 드러나질 않으니까 이제 굉장히 좀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전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사실 저도 저희 아이가 구구단을 이제 잘 못하고 아직도
7단이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할 때마다 정말 왜? 막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래 걸리지만 언젠가 너는 하게 될 거야 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저는 동현이한테도 사실 어머니가 많이 걱정하시는 게 너무 이해되지만 언젠가는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안심해도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이러면 안 되는 스스로 건가요? 자기 체면을 거시는 거 아니에요? 언젠간 좋아지겠지. 아니 꼭 2학년 때 다 끝내고 가야 되는 건가요, 선생님? 네, 다 끝내고 가야 돼요. 네. 보통 어린 아이들 유아 때 구구단 시키면은 이제 어르신들이 엄마 너무 열혈이다, 너무 극적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 교육열이 뛰어나다. 학교 가면 때 되면 다 배워 이러잖아요. 선생님 그냥 쓰셔도 돼요. 극성이다. 이렇게 그 말씀하시고 싶으셨잖아요. 그렇죠. 그 때가 바로 2학년 때거든요. 학교 가서 배우는 그 때가. 네. 그래서 1학년 때 덧셈, 뺄셈, 그 수의 개념을 익힌 다음에 2학년 때 곱셈이 처음 도입이 되거든요. 이거를 익혀야 그 다음 단계 나눗셈, 분수, 그다음에 사칙연산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곱셈이 결여가 되면 굉장히 그 수학은 연결의 학습이잖아요. 네. 고리 하나가 비게 돼서 굉장히 연산을 할 때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학에서의 구구단은 수영에서 음파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세가 아무리 좋아도 호흡이 안 되면 그다음부터 의미가 없는 것처럼 구구단을 외워야 그 다음에 연산이 빨라지고 나누기, 비례식, 분수식 전부 여기서 시작하기 때문에 요게 느리면 뭐 나누기, 분수식을 이해했더라도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그걸 또 어떻게 손가락, 발가락을 써가지고 풀게 하겠지만 뭐 몇 문제 못 풀 거란 말이죠. 그러면 수학에 대한 흥미를 계속 가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의 걱정이 지금 진짜 제대로 된 걱정이시고 맞습니다. 아주 좋은 시기에 저희를 또 맞아요. 찾아와 주셔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김세익 선생님께서 문제 풀인 것도 보셨잖아요. 그 문제집 보시면서 좀 잡아내신 게 있으셨나요? 물론이죠. 네. 아, 동현이가 되게 그렇듯이, 싫어하겠다. 예, 기다렸습니다. 네. 그 추상화가 안 됐다는 말을 이제 계속 하는데 3회, 4배 하는 그 이제 수직선에 예, 표시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칸 이제 원래 문제집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2칸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과가 이렇게 세 세 개 개씩 있고. 네 묶음 있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수직선에 표시하는 건 모른다는 거는 개념을 모르는 거 아닌가요? 부분적 이해 그리고 개념을 정확히 모른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예, 이게 말이 달라지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개념들 표현은 좀 다르지만 이런 것들을 좀 아이가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거 그걸 숫자로 추상화한 거거든요. 그 단계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어떤 건 맞추고 어떤 건 틀리게 되는 거죠. 네. 그 문제를 보시면 1번 문제 구술의 개수를 구하는 게 있어요. 지금 2단계가 뭐냐면 덧셈을 끝낸 아이들이 곱셈에 접하는 순간이에요. 이제 하나, 1, 2, 3, 4, 5 개수를 더하는 게 아니라 묶음으로, 네. 묶음 단위로 해서 개수를 합하는 그런 곱셈의 단계인데 이 아이는 아직 곱셈을 전혀 들어가지 못하고 그 덧셈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술의 개수를 셀 때 일부러 구술의 색깔을 3개 단위로 다르게 문제집에서 주었거든요. 네. 그러면 3 단위로 세야 되는데 얘는 3, 6, 9 이런 식으로 세잖아요. 그러니까 곱셈이 전혀 도입이 안 되고 그냥 1, 2, 3, 4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 밑에 2번 문제도 사과 개짝에 네. 6개씩 구하는 게 그냥 얘는 이 네모칸이 요 곱셈을 이해하기 위한 단계가 아니라 메꿔야 되는 숙제 같은 칸인 거예요. 그러니까 묶음의 개념은 모르고 그냥 6개니까 세워서 6개 하다가 에이 하고 논 게 되거든요. 곱셈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뭔가 문제를 풀이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있는 원리나 개념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냉정하게 분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덧셈도 사실은 좀 문제인 게 어머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100개짜리 덧셈을 시켰더니 문제 3장 푸는데 1시간이 걸리더라. 근데 어머님이 너무 후하게 갑자기 1회짜리 덧셈으로 바꾸신 게 아닌가 저는 그것도 좀 저 같으면 그 100회짜리 하다가 10회짜리 정도로 내야 돼. 중간에 한번 거쳐야 저희 되는데. 어머니 1회짜리를 그럼 되게 순식간에 잘 풀어야 되는데 아까 솔직히 제 눈에 그게 걸렸거든요. 저는 네.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우리가 그 19금 성인 영화 보다가 갑자기 그 15세 청소년 관람가를 보면 뭔가 좀 아쉽고 네. 좀 심심하고 애비. 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갑자기 너무 수준을 확 낮춰도 네. 오히려 또 더 흥미를 잃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갑작스럽게 수준을 낮추는 건 아이한테도 흥미를 오히려 잃게 하는 게 되지 않나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저도 조금 저어되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 공부하는 것과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로따로 이제 이거 하지 않고 그것만 하는 것보다는 병행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자릿수는 좀 하는데 세 자릿수나 이런 걸 못한다는 것은 올림을 잘 못한다는 거니까 구체물 가지고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콩이라든지 네. 아니면 교구라든지 이렇게 해서 단위로 묶어가지고 10개 단위로 묶어서 요게 이제 한 덩어리에 대해서 10 이렇게 뭐 올림의 개념을 조금 더 알게 할 수 있도록 아직 이제 손가락이나 이런 단계를 좀 벗어나서 추상화할 수 있도록 그런 단계를 좀 거쳐주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뭐 아이의 자존심을 떠나서 일단 개념 정리를 확실하게 해주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기본적인 어떤 연산에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동현이 같은 경우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검사를 또 진행을 해봤거든요. 결과가 많이 궁금해요, 선생님. 예, 그 매우 긍정적인 걸로는 학습하는 데 필요한 언어성과 동작성 지능은 평균 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것처럼 정규 교과를 따라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해력이나 사고력에서는 큰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우, 다행이네요. 그런데 단기 기억력하고 속도 측면에서 좀 낮은 점수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숫자가 낮다고 그러는데 그 숫자는 이제 청각적 집중력이나 단기 기억력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사고력은 이해가 됐는데 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특히나 앞부분에 그 멍이 좀 있어가지고 네. 시작해가지고 본격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긍정적인 거는 이렇게 이제 작업 기억력이나 집중력 같은 게 훈련에 의해서 개선될 수 있다는 게 많은 연구 보고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아이는 아직도 학년이 어려서 얼마든지 기초 체력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은 되시겠지만 네. 함께 노력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일단은요, 저희가 뭐 누구나 다 구구단이 쉽지 않게 넘어간 미션인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현이는 일단 2단에서부터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하는데 동현이를 만나러 가볼게요. 그리고 구구단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 동현이한테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씩씩하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동현이. 엄마 왔어. 오늘의 주인공 동현이를 만나봅니다. 반가워 동현아. 집에 오자마자 책부터 읽는 동현이. 자세를 바꿔가며 책에 집중하는데요. 간식을 먹으면서도 책. 간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유나, 요거는 하루 다 끝난 냅두자. 바로 들어갔네요. 하고 먹을게. 세상에 간식도 하고 먹는데요. 아직은 착해서 제가 하라고 하면 바로 공부해요. 수학 공부를 시작했는데 공부하는 자세가 영. 아, 또 저 자세 나왔네요. 공부하기 싫을 때 나오는 자세. 왜 근지러운지 모르겠어요. 공부하기 싫으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수학이요? 그냥 어려워서 하기 싫어요. 한참 문제를 풀던 동현이가 손가락을 사용합니다. 왼손, 오른손을 접어가며 계산을 하는데요. 아, 드디어 이제 손가락 신곡 나오나요? 네. 불안한데요. 동현이를 힘들게 하는 문제 과연 뭘까요? 곱하기요. 곱하기가 너무 집중해도 잘 떠오르지도 않고 힘들어요. 기억도 안 나고 집중도 안 되고 이미 머릿속은 딴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결국 책으로 손을 뻗는 동현이. 지금 또 만화책 다른 책을 같은데요. 보네요. 어이쿠, 엄마가 다가옵니다. 엄마의 인기척을 느꼈어.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연필도 다 떨어뜨리고. 이렇게 후다다닥 뭐 하는 거야? 연필 잡으려고. 연필 잡으려고? 이거 하다 말았어, 이거 봐. 연필이 떨어졌어. 아예 혼자 공부하겠다고 방으로 들어가는데 책을 본다든가 손톱을 물어뜯는다든가 장난감 갖고 논다든가 그래서 보통 10분이면 집중한다면 걸릴 거를 1시간, 2시간도 걸려요. 그냥 놔두면. 지켜보지 않으면 도통 집중을 못하는 동현이 때문에 엄마는 어쩔 수 없이 감시 아닌 감시를 하는데요. 왜 안 풀어, 동현아? 저거 계산 중. 계산하는 중이야? 근데 어머니가 참 화도 안 내시네요. 엄마가 와서 보면 뭔가 신경 쓰이고
공부가 잘 안 돼요. 자, 보자. 연필 잡아. 이건 잘해보고. 이게 뭐라고 쓴 거야? 한숨 소리가 아주 그냥 뭐. 이거 뭐라고 썼는지 못 알아. 32인지 3 곱하기 1인지. 여기 이거잖아. 30이네. 이게 왜 30이야? 두뇌 회전이 느린 것 같아요. 원리도 알고 그러니까 느리게는 되는데 빨리가 안 돼요. 답 다 쓰는 거예요. 2단 한번 외워봐. 외우면 답이 다 나오겠네. 그지? 시작. 싫어. 그래. 싫어. 이걸 외워야지 답을 쓰지. 잘하잖아. 제일 잘하잖아. 응. 나는 이구는 다시 처음부터. 안돼 이렇게. 안돼. 동현아 이렇게. 2는 2, 2, 4. 동현아 2는 4. 똑바로 앉아서. 2, 4은 6, 2, 4는 2, 4는 2는 2, 2는 4, 2, 3은 6, 2, 4는 10. 2, 4는 2가 4개면 9, 16, 9, 18. 어이 잘하네. 아우 잘했어. 응.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보다 엄마가 가르쳐 주는 것이 더 쉬워요. 그러니까 알 때까지 제가 설명을 해줘요. 근데 그게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초등학교 2학년 구구단이 어려운 아이 동현이를 위한 솔루션을 알려주세요. 초등학교 2학년 동현이를 만나봤습니다. 일단은 저는 어머님한테 아주 큰 점수를 드리고 싶어요. 같은 엄마로서 저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저는 일단 어머님이 아까 그 공부하다가 딴짓하고 있었던 거 이미 눈치채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딱 들어오시면서 이거 뭐 했어요? 연필로 다 떨어졌는데? 안 어울려. 안 어울리죠? 나 지금 얘기하면서 입이 떨리잖아, 막 지금. 아니, 진짜 이미 그 순간에 야, 너 뭐해? 아니, 뭐, 야,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그래도 너 뭐 하는 거야? 공부해야지. 뭐 이 정도로 설득 정도의 어조는 나왔을 것 같은데 어머님이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시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고 있었어요? 이러시는데 어머니가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안에 그 어머님께서 보살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동현이가 일단 2단을 2, 3은 6부터 넘어가지 못하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리 씨는 어땠어요? 제가 딱 보니까 동현이가 이 손가락 10개를 넘어가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단도 초반에 뭐 1은 2 이런 거 할 때는 손가락으로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10을 넘어가는 단위부터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그래서 이 친구는 좀 나 어렸을 때보다도 조금 더 심각하다. 이거 진짜 전문가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네.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순간. 저희가 도와드려야죠. 사실 초등학교 학생들 만나시면서 구구단 어려워하는 애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그렇죠. 그리고 초등학교 애들은 연산에 막히고 자기가 연산을 못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절망에 빠져요. 그래서 아기 수포자들이 생깁니다. 굉장히 말도 안 돼요. 말 자체가 힘들어하거든요. 굉장히 충격적인데. 진짜. 네. 그래서 아예 그냥 잘 접근을 안 하려고 하고 나는 못한다고 하고 집에서는 이제 어머니가 있으니까 표현을 하지만 학교에서는 이렇게 움직이고 거부를 하진 못하지만 계속 그냥 있는 거죠. 맥을 시간이 놓고 있는 끝날 거죠, 때까지 그렇죠. 달성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이 사례자 같은 경우는 너무 착하잖아요. 엄마가 들어가 했더니 반듯하게 하던 거를 중단하고 가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력하는 것만큼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9구단 정도는 외웠어야 되는데 9구단을 하나도 못 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효과가 하나도 없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동현이에게 건너뛰기 방법을 추천하고 싶어요. 건너뛰기요? 예. 그러니까 1부터 100까지 숫자를 쓰는 거죠. 네. 자, 이제부터 3단위로 외치는 거야. 3, 6, 9, 12, 15, 18 쭉쭉쭉. 이번엔 4단위로 외치는 거야. 4, 8, 12, 16. 보면서 찾는 거예요. 그 건너뛰기 네, 단위를. 이렇게 띄어서. 그렇죠. 그래서 숫자가 쭉 펼쳐져 있고 거기서 이번에는 5단위로 찾아봐. 5, 10, 15, 20. 좋네.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찾기 놀이를 하면서 그 놀이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곱셈이 되게 쉽게 와닿거든요. 네. 이제 입에 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놀이를 실제로 애들한테 하면은 9구단 굉장히 괴로워했던 애들 참 많이 겪거든요. 그래서 한번 권합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 좀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손가락 얘기 나왔잖아요. 이게 손가락 쓰는 애들은 이게 편해서 쓰는 건데 굳이 이거를 쓰지 마.
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쓰게 내버려 두는 게 맞는 건지. 요거는 쓰지 말라고 한다고 해도 그 네. 아이는 분명히 쓰긴 할 텐데. 이미 머릿속에도 네. 손가락을 만들어놨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이제 네. 손가락을 하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순서는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머릿속으로 좀 생각을 하고 안 되면 좀 손가락으로 하라고 이렇게 순서라도 하다가 안 되면 손가락으로 해야지 처음부터 계속 손가락으로만 하다 보면 이제 숫자에 익숙해지지 않으니까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암산이라든지 네. 연산 능력들이 아무래도 덜 익숙해지겠죠. 그렇게 손가락으로 했던 애들이 부작용이 뭐냐면 이제 받아올림이나 이런 게 손가락이 부족하니까 안 되잖아요. 뭐 100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손가락이.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 보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감이 30개다 그러면 감 30개를 그려요. 그래서 세요. 그 문제를. 그래서 어떤 아이들 보면 왜 웃어요? 나 옛날에 그렸어요. 미대 가시지 그러셨어요. 수학 문제도 그리고 네, 진짜 그렸어요, 나는. 네. 시험지가 까만 애들이 있어요. 구석구석마다 그거를 다 그려서 세고 나누고 쪼개고.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는 애들은 손가락 구구단 세법을 제가 추천해드립니다. 손가락 요거는 구구단이요? 2단하고 3단 정도만 외우고 있는 상태에서 하면 되거든요. 네. 수학이 최고야 하고 이제 으뜸 이게 1이거든요. 네. 1, 2, 3, 4, 5예요. 다 펼친 게. 그다음에 다시 6, 7, 8, 9, 10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네. 손가락이. 그러면 자, 8, 8은 하죠. 그러면은 5, 6, 7, 8 이거거든요. 8, 8이거든요. 네. 그러면 접힌 손가락은 10의 단위 합해서 60, 그다음에 1의 자리는 놀라워. 무서워. 64가 이게 돼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또 그러니까 접힌 것은 10의 자리로 더하고 이 남은 것은 펼친 것은 1의 자리로 곱해야 돼요. 7, 8 해볼까요? 7, 8이죠. 네. 7, 8에 접힌 거 50이죠. 50, 3, 2, 6. 56. 56. 다 맞아요. 되게 재밌어요, 이거. 그러면 7, 7에 40, 9. 9, 3, 3. 어머. 그죠? 이렇게 손가락 되게 계산법을- 쉽다. 이거 네. 그러니까 요거를 해봐요. 지금 못 알아들었네. 아니 알아들었으면 벌써 하세요. 하고 있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요거를 겸손하게 발가락으로 구구단- 꼼지락거리고 있었습니다. 구구단표를 앞에 놓고 네. 자 해봐 하면서 손가락으로 해서 몇 번 하다 보면 오 재밌다 이거 너무 재밌다, 친구들한테도 이거. 알려주면 네. 되게 재밌어하면서 익히거든요. 이렇게 간단하게 뭐 교구 없어도 손가락으로 이용해서 안내해주는 방법. 야, 이런 진작에 좀 방법이- 알려주시죠, 선생님. 나 눈물 났어요, 지금. 이런 방법이 너무 있었는데도 감동적이야. 불구하고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뭐 하다 보면은 손가락 10개밖에 없잖아요. 네. 넘어가면은 그 인도의 신 중에 손 많은 신이 있어요. 팔 여러 개 달린. 그 사람이 너무 부러웠어요. 저 사람은 얼마나 수학할 때 편할까. 쉴 게 많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방법이 있었으니까 너무 네. 이제라도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아니 선생님들을 좀 일찍 만났어야 되는데 제가 진짜 이 눈물로 보낸 시간이 얼마나 많았는데 좀 활용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손가락 구구단 셈도 함께 해보시고요. 네, 일단 덧셈도 사실 좀 문제예요. 김진 선생님께서 이제 초등생들 많이 만나시니까 덧셈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덧셈 같은 경우는 개념을 알면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를 천천히 밟아나가면서 학습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한 자릿수 덧셈, 그다음에 한 자릿수 두 자릿수 덧셈, 그다음에 두 자릿수 덧셈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대로 차근차근 야 이거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한 자릿수만 계속 드립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계를 바꿔가면서 그 단계별로 지도해주면 좋습니다. 일단은 선생님들께서 제안해 주셨던 정말 적어도 지금 한 6, 7가지는 나온 것 같은데요. 이 모든 방법들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현이가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수학에는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지 함께 볼 텐데요. 일일 시간표 함께 볼게요. 11시 30분에 잠이 들어서 8시 20분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요. 그리고 1시간 영어 학원, 방과 후 학습을 1시간 30분, 태권도 하고 네, 영어 학원을 또 가네요. 1대1 수업. 그다음에 숙제를 마친 후에 수학 국어 학습지, 숙제 및 자유시간. 수학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동현이가요. 주말에 좀 몰아서 수학 공부를 하고 있다고 제 생각에는 하는데. 저는 수학 시간이 없는 이유가 동현이가 다닐 학원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클래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연산을 그 정도로 하면 걔가 어느 반에 들어가서 누구하고 수업을 할 수 있을지 영어는 항상 기초반이 있으니까 기초반에 다니면 되는데 그런 생각도 드네요.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렇게 수학
그 공부를 주말에 몰아서 하는 거는 좋지 않은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렇게 기초가 약한 학생들은 매일 해야 됩니다. 그쵸. 적게라도. 조금씩이라도. 예, 조금씩이라도. 길게 하면 지루해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5분 혹은 10분씩이라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쉬운 문제들 혹은 꼭 필요한 문제들 그 네. 학년에 맞는 문제들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혹은 주변의 사물을 좀 이용해서 어머님께서 혹은 자식이 스스로 좀 안 할 테니까 어머님께서 스스로 이제 자연스럽게 저게 몇 개일까? 뭐 혹은 같이 다니면서 차 타고 다니면서 뭐 숫자 보이면 저걸 더해 보기도 하고 빼 보기도 해보고 우리가 사야 될 것 뭐 장을 보러 갔을 때 야, 몇 개 사야 되지? 뭐 이렇게 스스로 한번 세워보게 하고 활동을 하게 해보는 거죠. 네. 그러면 조금씩 친해지고 이게 못하던 아이들도 좀 더 많이 하면 보세요. 이 2학년 때 못했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 3학년 때, 4학년 때 그렇죠. 조금씩 네. 나아지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지능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발전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네. 꾸준히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싫어한다고 내가 아이한테 싫은 소리 하기 싫어서 좀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경향이 간혹 있을 수 있는데 잡을 때는 또 우리가 잡아야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어머니께서 생활 자체가 많이 좀 흐트러져 있다는 걸 많이 걱정하셨어요. 그러니까 규칙적인 생활을 많이 안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딱 보시기에 어느 시간대에 수학 공부를 어느 정도 하면 효과적이겠다라고 보이시나요? 우선 가장 큰 문제점은요. 동현이는 너무 늦게 자요. 절대 2학년 아이가 11시를 넘기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손가락이 꼽을 정도거든요. 그럼 몇 시에 자요? 애들은? 보통은 10시면 자요. 9시, 예, 일찍 자는 애들은 9시 9시. 많아요. 그렇죠. 일부러 어머니들이 더 일찍 재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11시 반까지 숙제 및 자유시간, 대부분 자유시간이겠죠. 이렇게 만화로 된 책을 읽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까 그 행동을 봐서는. 근데 그렇게까지 뇌를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어요. 일찍 자는 게 관건이고 그리고 네. 언뜻 보시면 어머 얘는 뭐가 이렇게 하는 게 많아 이렇게 벅차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시간표에서 확 느껴지는 것만큼 이 아이가 공부 자체에 집중하는 시간은 별로 없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에 반드시 수학은 꼭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이처럼 학습 결손이 일어난 애는 특별히 더 해야 돼요. 그래서 네. 어머니께서 이 중에 시간을 아이와 상의를 하셔서 뭐 전문가가 이 시간에 해야 됩니다. 저 시간에 해야 될까 아니라 잠자는 시간을 더 일찍 단축하는 건 반드시 고치셔야 되고 수학 공부하는 시간을 반드시 넣어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듯 학습지를 풀든 꼭 함께 하셔야 합니다. 네가 언제 저걸 할래? 이렇게 보면 물어봐서. 집중력이 안 좋은 아이들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잠 부족이나 불규칙한 네. 식사량 부족 이런 거로 인해서 집중력이 안 좋은 경우도 분명히 있는데 이 시간표를 보면 잠시간이 초등학생 치고 너무 작고 너무, 두 번째는 일어나서 학교 갈 때까지 30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게 문제인 거예요. 아니 진짜로 저게 예. 문제예요. 네. 충분한 식사를 하면 오전 시간대, 즉 식사한 후에 3시간 동안의 집중력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는 9시부터 학교 가가지고 1시까지 겨우 4시간인데 그중에서 약 3시간 정도의 학교 수업이 결손이 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자고 아침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학원을 다니지 않고 얘가 딴 걸 했을 때보다 두뇌 발달이나 연산 활동에 플러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저는 또 걱정되는 게 어머니가 너무 순하게 잘해주시니까 동현이가 아까 그러잖아요.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보다 엄마한테 배우는 게 훨씬 좋아요라는 건 엄마가 얘기해 주는 게 더 이해가 잘 돼요라기보다는 그냥 못 알아들어도 엄마는 안 혼내니까 라는 이유가 좀 숨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일단은 그래도 꾸준히 한다면 효과는 있겠죠. 성과는 분명히 있겠죠. 어떤 어머니께서 이런 질문을 하세요. 얘가 중학교 3학년인데도 나한테 자꾸 의존을 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복하신 줄 아셔야 된다고. 사람이 살면서 사실 수학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복한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둘 사이가 좋다는 것은 앞으로 이 믿음을 바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 이 아이가 굉장히 잘하더라도 사이가 안 좋다는 것은 언젠가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에디슨이 어렸을 때 정말 공부 못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엄마하고 아이의 믿음, 그렇죠. 그것이 네. 나중에 발달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아이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둘 사이 좋은 거 이거 하나는 계속 유지했으면 나중에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저도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금 어머니께서 친절하게 여러 번 설명해주고 아이도 좋아하지만 효과는 굉장히 저조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아이를 가르치시되 지금과 같은 방법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거는 효과가 없음이 분명하게 드러났고요. 이 아이는 기본적으로 평균 다른 2학년 아이보다 수학 점수에 있어서는 확실히 지금 결손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법도 도입하시고 아니면 꼭 어머니가 관계가 좋지만 선생님이 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태로 어머니도 여러 번 말하는 거에 지치시고 아이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예, 이번 것은 반드시 이 방법은 개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리 씨가 좀 가서 가르쳐주면 그게 괜찮을 것 재미있게 같은데요. 괜찮을 것 게임으로. 같은데요. 네. 어머님 좀 네. 한 달에 얼마 받으면 아니 정말 이렇게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 어머니 찾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솔루션이 오늘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도전해 보실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기회가 많이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저희 수다학에서 마련한 전문가 선생님들의 가장 속 시원한 솔루션을 전해드릴 시간입니다. 자, 전문가 선생님들의 결정적 한방. 제 결정적 한방은 실물 구구단입니다. 구구단 표를 줄 것이 아니라 기다랗게 큰 박스를 만드세요. 거기에 사탕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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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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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쑤시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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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아예 실물로 구구단 판을 크게 만들어 놓고 여러 날 동안 전시를 하는 거죠. 지나다니면서 보고, 세어보고, 만져보고. 그래서 실물 구구단표를 권합니다. 공은 공, 사는 사. 엄마가 아이를 가르칠 때 엄마 역할을 할 때는 정말 따뜻하게 안아줘야 되지만 선생님 역할을 해야 될 때는 정말로 시작과 끝을 정확히 알려줘서 그 시간에는 철저하게 엄격한 선생님이 돼주시면 아이도 그 시간 동안은 대충 하지 않고 집중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 집중해서 한 학습만 머릿속에 남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입니다. 이렇게 결손이 있는 학생들은 부족한 학생들은 자주 접하지 않아서입니다. 네, 꾸준히 하시고요. 매일 하셔야 됩니다. 그때까지 힘내세요. 자, 이번에는 이리 씨의 결정적 한방 들어볼까요? 네, 저의 결정적 한방은 착한 어린이가 되라. 이미 착한 어린이잖아요, 우리 동현이. 아니 그런 거 말고 옛날에 네. 저 어렸을 때 보면은 TV에서 착한 어린이는 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이런 멘트가 많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너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니까 그 시대구나. 네, 네. 그 시대. 또 나이가 또 살짝 또 들어왔나요? 그래서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아까 선생님들 얘기처럼 또 공부도 잘 되고 또 건강해지고 튼튼해질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 결정적 한방은요, 동현이에 대한 애정이 정말 다 묻어나는 그런 결정적 한방들이에요. 실물 구구단, 공은 공, 사는 사,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착한 어린이가 되자. 생활 습관에서부터 단순히 구구단을 뛰어넘어 공부하는 습관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결정적 한방이니까요.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까짓 거 구구단 뭐 몇 개 되지도 않는 거 올 겨울 안에 끝내도록 하고요. 우리 동현이 화이팅 합시다. 아줌마가 응원해 줄게요. 7, 8에 됐어요. 난 청각적으로 좀 안 되나 봐. 자, 이렇게 수학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늘 연락 주시면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신청 많이 해주세요. 2단을 아직까지도 더하기로 계산을 해서 답을 구하고 있고 곱하기요. 잘 떠오르지도 않고 힘들어요. 2, 4는 6, 2, 4는 10, 2, 4는 2, 4는 2, 2가 4개면 네, 오늘은 수학의 기초죠. 바로 연산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말씀들 안 하셔서 그렇지 한 뭐 7살, 8살 요만한 아이들 키우시는 어머님들께서는 진짜 애들이 연산 힘들어하면 어떻게 해줘야 되나 막막하거든요. 김희진 선생님 같은 경우에 진짜 연산 힘들어하는 아이들 학교에서도 많이 만나보시잖아요. 어떤 조언을 좀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따로 그 아이들용 자료를 많이 만들거든요. PPT 자료를 이용해서 이렇게 보여줬다가 숨겼다가 보여줬다가 숨겼다고 해서 이렇게 게임처럼 많이 이렇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도토리 3개 그림 나왔다가 네. 도토리 5개 그림 나왔다가 몇 개,
뭐 이러면은 7하면 틀렸지. 다시 도토리 3개 그림 천천히 넣었다고, 5개고 천천히 넣었다고, 뭐 이렇게 장난을 쳐가면서 하면 빠르게 세고 더하고, 그렇게 게임처럼 이렇게 꼭 수학 시간마다 한 20분 정도씩 그렇게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접하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이런 게 안 되시니까 이렇게 저는 이렇게 앱을 광고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 무료 앱들을 적당히 찾아서 이용하면은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뭐 보니까 구구단 앱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연상과 관련된 앱이 굉장히 많으니까 아이들한테 좀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게임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저는 그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 뭐 계속 그냥 놀자로 가게 될까 봐 그러는데 뭐 게임의 형태랑 비슷하긴 하지만 또 다른 방법들도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늘상 얘기합니다. 예, 이렇게 조금 숫자나 안 친해진 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 포함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차 안에서 첫 번째로 제안하는 게 이제 암산 게임인데 숲 게임 중에 이제 암산 게임인데 예를 들어 뭐 가족이 어디 여행을 간다 차 안에서 앞에 예를 들어 차 번호판이 1, 2, 3, 4다. 그러면 1하고 2 더하고 3하고 4 더하면 얼마니? 뭐 이런 거라든지 이렇게 간단한 거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억지로 시키면은 안 할 텐데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뭐 누나하고 아빠하고 한다든지 엄마하고 누나하고 하고 있는데 얘가 이제 조금씩 감심을 보일 때 한 번씩 더 같이 참여시켜주고 이게 근데 뜻대로는 잘 안 됩니다만은 항상 이게 이제 긍정적인 것만 생각하면 다 따라줄 것 같고 막 그렇지만 항상 원하는 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셔야 되고 얘가 따라올 때까지 조금 이제 화를 그러니까 틀리더라도 네. 화를 내면 그런 게임이 절대 안 할 테니까. 그런 데서 욱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얘기도 하면서 놀기도 하면서 거기에 부지불식하네. 이미 이 아이는 수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김세식 선생님 아이들은 아빠랑 어디 드라이브 가기 되게 싫어할 것 같아요. 차 번호 저 더해. 혼자 하세요. 옆에서 막 이러면 전화번호 더해.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친하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네. 예, 이제 주판을 이제 추천을 하는데 이건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어떤 부모님께서는 이거 싫어하셔요. 네. 뭐 이렇게 주판을 튕기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계신 분도 있는데 이 암산 실력만큼은 확실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이거 기억나는 것 같아요. 주판하고 예. 그래서 하잖아요. 1원, 2원, 3원, 7원이. 듣기 싫어, 듣기 배우셨네요. 싫어. 또 털어. 또 털고 그렇죠. 다시 또. 예. 그리고 뭐 구구단의 경우는 사실 이게 학생 성향에 맞게 저는 놀이처럼 할 것 같아요. 만약 제 아이가 그게 부족하다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음을.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라디오 이게 들으면서 왔는데 말해줘. 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로 말해줘, 구구단을 말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 지금 끼 부리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뭐 랩을 이거 좋아한다면 이가 뭔지 말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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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이거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어머, 정말 자연스럽게 두 좀, 분이 너무 예. 부끄러우려고 그래요. 나 왜 내가 다 땀이 예. 나지? 그래서 아이의 이거 어떤 성향에 맞게 아니야 뭐 좀 싫어한다면 사실 걔가 아이들 좋아하는- 공부 잘 하고 있죠? 뭐 공부를 강요한 적 없고요. 네. 예. 아니 아들이 예. 굉장히 똘똘해요. 7살이라서 이렇게 재밌게 아직 뭐 알려주시니까. 잘하고 있어요. 저희는 인지 교육을 아직은 하고 있진 않은데 걔가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 선생님도 좀 하실 뭐 말씀 저는- 있으실 것 같아요. 공부에 왕도가 없는 것처럼 어느 걸 외울 때는 정말 반복밖에 없어요. 그래요, 네. 일단 그 노래로 반복을 하든 앱으로 반복을 하든 반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를 암기를 할 때는 조금 쉽게 하는 방법이 있지만 암기 자체가 힘든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써도 일단 싫은 거는 어느 정도 깔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반복과 인내와 끈기밖에 없어요. 네. 근데 싫은 건 반복할 때는 옆에서 괴롭히거나 혼내면 진짜 반복하기 싫으니까 엄마가 격려하고 칭찬을 계속 곁들여 줘야만 그 반복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서 엄마의 어떤 교육 방법의 그 어떤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해를 못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동현이 어머니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요. 하지만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 다른 건 모르겠는데 구구단은 외우는 것 말고 왕도가 없더라. 라고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일단 김희진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구구단은 맞아요. 2학년에 다 끝나고 가야 됩니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학년별로 이렇게 꼭 끝내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 좀 미리 알려주세요. 네, 뭐 꼭 학년별로 짚자면 1학년 때는 그 수하고 덧셈 뺄셈을 익혀야 되고요. 2학년 때는 곱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곱셈 9구까지 같이 외워야 되고 3학년 때는 나눗셈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분수, 소수가 나오고 그다음에 드립미터라는 단위가 나와요.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익히셔야 되고 4학년 때는 이제 사칙연산을 배웠으니까 혼합 계산이 나오겠죠. 그래서 혼합 계산과 각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또 각도도 익혀야 되고 5학년 때는 약분, 통분, 그다음에 6학년 때는 비율, 그다음에 이 도형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꼭 학년별로 결손이 일어나지 않게 꼭 네. 익혀야 합니다.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신 거 꼭 기억하셨다가 내 아이가 속해 있는 학년 거에 맞춰서 요거는 꼭 띄고 가자 이렇게 좀 결심하시면 목표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요, 이 수학의 기초가 되는 연산 얘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기초라고 말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큰 과제가 되고 부모님들한테도 자, 처음으로 넘어야 되는 산이야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 처음으로 넘는 산을 아이 혼자 넘으라고 하는 건 좀 무리지 않겠어요? 함께 걷자, 함께 오르자라는 마음으로 부모님들께서 수학 또 연산과 구구단과 아이들이 친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 오늘 저희가 제안해드렸던 것들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수학은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